아이들이 이제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이온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원자력은 전자를 잃고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보기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을 내가 이거는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에서 바로 골라낼 수가 있다면 자, 이 문제는 실제 이대부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신 문제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바뀌느냐 개념은 아주 크게 어려워지진 않아요. 그 난이도 자체가 자 여기 보시면은 뭐 황산물이 수용액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금속과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온들이 금속과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더라 라는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실험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뭐 A, X, Y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그 개념만을 가지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당연히 그 실험 과정과 결과값을 우리가 다 예측을 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적으로 사고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과학 강사 이 시절을 보내면서 제일 많이 봤던 친구들이 이제 예비 중3 이제 고2 친구들이 되는데요. 그 친구들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이제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과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A 등급이었어요. 근데 고1 올라갔더니 60점이라는 정도를 내 인생에서 처음 받았어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보니 뭐 하는 족족 문제가 다 풀려. 근데 고등학교 올랐는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그리고 시험 볼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해. 항상 그래요. 특히 여학생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숙지해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문제를 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가 난이도가 되게 어렵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 자체가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중학교 때 맨날 A 등급 받던 친구가 갑자기 60점? 저는 이런 정도 처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바로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이 통합과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대학을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합과학 내신 관리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3이나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정말 통합과학 선행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3년이 좌우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라라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현 중2 국민이잖아요. 예비 중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수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냐면 평상시에는 지금 통합과학 그 주 개념을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내신 대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수업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보통 선행을 하면 뭐 1년 전부터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 그 개념을 무조건 까먹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미리 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 자체를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적용하는 능력들을 미리미리 연습을 시켰을 때 아이들이 2, 3개월 전부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미리 연습할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등 개념이랑 고등 개념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중등 내신과 통합과학 선행에서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중등 내신에서도 또 그런 과정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조금 과학에 대해 자신감이 있고 난 과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다라고 한다면 고등과학 개념을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더 이제 더 어떤 진짜 호기심이 더 채워질 수도 있는 거고 자신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고등 내신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사고력 면역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과학을 너무 싫어해. 그리고 너무 어려워. 스스로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수업 관리를 하고 수업을 하는지 이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이 좀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과목, 조금 쉽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그 커리큘럼에 해당되는 그런 통합과학 플러스 내신 관리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학과에서는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요거 원장님이 준비를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 했더니 이런 게 약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저희는 100% 모든 것을 판서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자나 오투 이런 시중 교재 굉장히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펼쳐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은 백지 상태의 노트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다 쓰는 판서 내용을 모조리 다 필기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항상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기본을 놓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만화책이나 소설책 읽듯이 이렇게 책 쳐다보고 있는 게 공부가 아니잖아요. 소리내서 말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세포 그림을 이렇게 안 보고 막 이렇게 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선생님 천재예요? 미술학교 나왔어요? 뭐 이래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한 진짜 1000만 번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이제 암기를 한다거나 이해를 하는 어떤 공부의 방법에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보고 직접 그려보고 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 충분히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고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좀 활동적인 수업 시간을 좀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매주 그게 문자로 발송되는데 어머님들도 맨날 몇 개 틀려서 몇 개 틀려서 문자 받아보시면 과학 하나 배우는 것보다 여러 과목을 배우는데 아마 좀 귀찮고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못했다고 순서를 매기고 그런 승인을 매기고 하는 그런 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주차에 공부를 잘했고 그 수업을 잘 이해했고 복습이 잘 이루어졌다면 내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내가 맞게 잘 한 건가? 하고 그걸 체크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시험을 볼 때 보통은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또 큰 이유 중 하나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30문제를 풀었을 때 60분 안에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얼마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매주 보면서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이유를 찾아서 생각해내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숙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수업만 듣고 이해가 잘 된다면 그냥 인간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요새 유명한 인간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항상 이제 1대1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내려고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가져볼 건데요. 제가 이제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친구들인데 숙제를 계속 안 해와요. 한 달이 돼도 안 해오고 2달이 돼도 안 해오고. 그럼 제가 매주 전화해서 어머니 숙제 안 했어요. 숙제 안 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부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길어봤자 중학교 1학년. 그렇지 않나요? 중2, 중3, 고1 때 그때까지도 계속 엄마가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친구들 몇 명 없을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대하는 건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계속 안 해갖고 오길래 제가 한 번은 이제 좀 일찍 불렀어요. 미안한데 한두 시간 좀 일찍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앉아서 숙제해라고 시간을 줬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잘하고 있나 이렇고 이런 거 알고 쓱쓱쓱 얘기하고 넘어가고 부담스럽지 않게 아이가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이 줬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럼 그 친구가 숙제를 해놨나? 안 해왔습니다. 여전히 안 해왔고요. 또 오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또 숙제할 시간 주고 또 모르는 문제 있는 것 같으면 슬쩍 가서 또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지금 한 달, 두 달에서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얘가 책상에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놀라실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 놀라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너 웬일로 앉아서 숙제를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생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미안해? 라고 물어봤더니
것 같고 선생님이 나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저 안 그랬거든요. 밥 다 먹었고요. 일도 다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제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이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아이들은 참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와 소통하고 계속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학습의 어려운 부분을 좀 맞춰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 수업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숙제도 되게 잘해오고 막 수업도 좋은데 막 시험을 잘 못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옳은 방향으로 얘가 공부가 되고 있는지,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좀 체크를 제가 하면서 또 역시 과제물을 너무 많이 잘해오는데 과제물에 막 동그라미만 되어 있어요. 그럼 분명히 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어떻게 했다는 방법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판서를 하는 이유 자체가 가장 공부의 기본적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제물 역시 아이들이 이제 보통 숙제하라라고 하면은 쓱 책 보고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 풀고 채점 쓱쓱 하고 끝. 다 있어.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당연히 달달달달 외워져 있고 모든 내용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문제를 풀고 바로 그 즉시 채점을 합니다. 그다음 틀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기억, 니은, 지읒, 니은에서 보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억 보기 쓱 읽고 이거 맞는 거 같고 이거 틀린 거 같아. 그러면 이제 보기 자체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문제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니은 틀렸어? 그럼 이거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4번, 5번 중에 골라요. 이런 친구들은 100% 문제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말씀이냐면 이 보기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풀어내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마음이 막 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게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방지하고자 항상 보면은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고 실전은 연습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해야 우리가 꾸준히 어떤 그런 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틀린 문제를 오답풀이하는 방법과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기본부터 하는 개념을 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는데 처음에 제가 채점하는 방법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럼 이제 번호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 풀고 나서 채점을 했어. 틀렸어? 맞았어. 이 문제 틀렸으니까 다시 풀어. 근데 내가 이거 잘못 본 거야. 그러면 오케이라고 해결하고 세모. 근데 이 부분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디귿을 잘 모르겠어. 그럼 형광펜으로 이렇게 노출 써갖고 오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선생님께 질문, 그에 대한 설명을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제를 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학생들, 또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제를 관리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제 테스트지에는 이렇게 보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지우고 풀잖아요. 이런 거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보기 없이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보기를 모두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항상 답안지를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답안지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답을 따로 작성해서 시험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매주차 보는 답안지를 항상 보관하는데 제가 제일 길게 보관했던 게 한 2년 정도까지 보관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중3 때가 갖고 있던 답안지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왔을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답안지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무섭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한테 어떤 자료가 되냐면 얘는 항상 이런 문제를 풀리네. 항상 얘는 이 보기 어려워하네. 이런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친구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테스트를 이렇게 봄으로써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피해 나가야 될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다녔을 때 과학을 공부를 했을 때
재밌네, 쉽네. 또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좀 무섭기도 하고 만만하진 않지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가가기 어렵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선생님이 도무지 포기를 안 하는 거죠. 선생님이 좀 무섭다고 하는데 웬만하면 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이 먼저 손을 놓지 않는 이상 저희가 먼저 놓지 않는 언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의 이제 어떤 교육관과 좀 성향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물론 그거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이 뒤따르겠죠.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어떤 과정, 그다음 그 어떤 노력 자체가 너무 힘들거나 고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달성하기 위한 과정, 그 하루하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2병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왔는데요. 이 아이들의 학창 시절과 이런 중요한 이런 그 청소년 시기가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기의 어떤 이 시절이 나중에 컸을 때도 그때 되게 재밌었어, 즐거웠어 하는 그런 추억을 좀 많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 옆에 좋은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어른이 계시지만 또 가장 아이들 옆에 있는 이런 그 선생님 저와 더불어 이제 선생님들도 자기의 한 말과 어떤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고 때로는 사과도 할 줄 알며 아이들의 본보기와 거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약간 성찰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이들에게 좀 좋은 어른으로서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3-4시간이라는 긴 수업 시간에 정말 모르고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른도 굉장히 이게 지루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이게 지루하고 학원에서 이렇게 10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아이들이 내가 알매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나갈 때 그때서야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행동을 해도 공부를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마음이 동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마음이 움직여야지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쫓기기처럼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 학교를 밤새 분석을 해서 막 이 문제 나와 아무리 100번 설명을 해줘도 결국 틀린 질문은 틀려와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저희 학원에 와서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그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의 그런 과학과 설명은 이쯤에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지금 저희 엠피리어 수학과 전문부 팀장을 맡고 있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